현대 하이엔드 오디오의 그 변곡점은 마크 레빈슨부터라 해도 될 만큼 마크 레빈슨은 오디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후 크렐, 패스, 제프롤랜드, 스펙트랄 등등 다양한 하이엔드급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들 등장의 그 시작점은 분명 마크 레빈슨부터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마크 레빈슨은 1971년 MLAS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을 설립하고 JC1이라는 포노 앰프를 출시하며 화려한 등장을 했습니다. 이후 1972년 LMP 시리즈, 1977년 ML2 파워 앰프, 1980년 ML7 프리앰프로 하이엔드 오디오계를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크 레빈슨 회사는 1980년 외부 투자 문제로 1984년 마드리갈사에 인수되었고 마드리갈 오디오랩이 2003년 하만에 인수되면서 자연스럽게 마크 레빈슨도 하만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하만이 삼성에 인수되었으니 마크 레빈슨 브랜드로만 보면 4번의 주인이 바뀐 것이 됩니다. 창립자 마크 레빈슨은 1984년 MLAS를 떠나 첼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쿨앤클리어 사운드를 유행시키며 또 한 번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1999년 레드로즈 뮤직을 만들기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앰프 제작자 마크 레빈슨, 단다고스티노, 마니엘 후버 3인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세 사람은 모두 뛰어난 앰프 제작자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크렐의 창시자 단다고스티노는 마크 레빈슨의 적수로 1980년대 화려하게 등장했고 그는 회로만 보아도 그 앰프가 어떤 소리를 내줄지 다 안다고 큰소리칠 만큼 앰프 설계 능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음악과 소리를 잘 몰랐었습니다. 기술적인 스펙만 화려하다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크렐 앰프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다른 음색을 내주어 당시 오디오 파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소리의 아이덴티티가 없었다 할까요? 이후 크렐을 떠난 단다고스티노는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런칭하며 앰프 기본 설계 후 오디오 광인 지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음질 튜닝을 하여 완성된 앰프가 단다고스티노입니다. 스펙보다는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앰프로 완성된 단다고스티노는 그래서 뛰어난 하이엔드 음질을 내어주게 됩니다. FM 어쿠스틱스의 마니엘 후버는 성악가, 피아니스트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많은 공연장을 다니며 음악에 심취하였고 라이브 공연에서 들은 키보드 소리에 빠져들어 중학교 때 대학 도서관에 가서 전자회로를 독학하여 앰프를 만듭니다. 그러니 음악과 소리, 앰프 회로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이엔드 사운드를 내어주는 앰프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크 레빈슨은 원래 베이스 연주자였으며 1966년부터 MLAS를 차리기 전까지 재즈 피아니스트 폴 블레이와 음반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크 레빈슨의 곁에는 톰 콜란젤로라는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있었으며 폴 제이슨과 초기 마크 레빈슨 앰프의 대부분의 설계를 담당했으며 마크 레빈슨은 음질 튜닝만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마크 레빈슨이 MLAS를 떠나 첼로사를 설립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단다고스티노는 회로 전문가였으며 마크 레빈슨은 음악과 소리 전문가였고 마니엘 후버는 두 가지를 다 갖춘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이엔드 오디오는 회로 기술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 소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크 레빈슨은 소위 명기반열에 오른 기기들이 유독 많은 브랜드죠. 마드리갈 오디오랩에 인수된 후에도 마크 레빈슨은 기념비적 모델을 계속 출시합니다. 지금도 현역기로 활동하고 있는 26 프리앰프는 1980년도에, 20 파워앰프는 1986년도, 23 스테레오 파워앰프는 1987년도에 세상에 나와서 20.5, 20.6, 23.5 등 업그레이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디지털 소스 기기의 끝판왕 대접을 받았던 30-31 트랜스포트 DAC는 1992년에 등장합니다. A클래스 거함급 모노블록 파워앰프 33과 331, 332, 333 파워앰프, 38, 380 프리앰프,
35, 36, 37의 DAC와 트랜스포트를 1995년 전후 연이어 출시하며 브랜드의 명성과 인기몰이는 계속되었고 32 레퍼런스급 프리앰프를 출시하며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하만에 인수된 이후 사실 마크 레빈슨은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며 400 시리즈의 앰프들이 나왔으나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인상적인 신제품 출시도 없이 구색 갖추기식의 신모델이 가끔 출시되었고 하이엔드 오디오파일들에게는 잊혀져가는 브랜드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던 2017년도에 저는 약 1년 정도 삼성전자 오디오 관련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디오의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하만은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한 후 브랜드를 망쳐버렸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JBL, 렉시콘, 레벨, AKG 등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를 인수한 후 과거의 명성만큼 하이엔드를 유지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삼성이 좀 살려주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마크 레빈슨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리뷰하는 넘버 5101 SACD 플레이어와 5206 프리앰프, 5302 파워앰프를 반가운 마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5206) 프리앰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최근 마크 레빈슨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며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된 느낌입니다. 좌측에 셀렉터, 우측에 볼륨이 있으며 중앙부 디스플레이와 메뉴 버튼, 파워 버튼과 헤드폰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하단의 마크 레빈슨 로고가 정겹습니다. 후면부 역시 멋지게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좌우 대칭의 디자인으로 메인 출력부, 밸런스 입력 2개, 언밸런스 입력 2개가 있으며 MMC 포노 입력도 있습니다. 포노 입력단 사이에 있는 딥 스위치로 카트리지 임피던스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세심함도 보입니다. 그 아래쪽 디지털 입력이 코엑시얼, 옵티컬, USB, AS, EBU까지 준비되어 있고 aptX,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합니다. 아래쪽에 이더넷 단자와 트리거 등 기타 단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룬은 지원하지 않고 이더넷 포트는 펌웨어 업데이트용으로 네트워크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퓨어패스 클래스 A 아날로그 신호, 4X DSD 기능이 들어가 있는 32비트 384kHz 프레시전 링크 2 DAC, 독립형 입력 릴레이, 클래스 A 하이패스 서브우퍼 필터, 로드 임피던스 조절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노 스테이지, MQA 풀 디코딩, 전용 80V 트로이달 트랜스포머와 내부 차폐 등 하이엔드 오디오 수준에 걸맞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5302 파워앰프를 살펴볼까요? 전면은 양쪽에 손잡이와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과거 ML 시리즈와 현대의 300 시리즈의 디자인을 절묘하게 융합시켜 놓은 듯한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옆면에는 코스메틱 그레이드의 방열판이 있으며 후면 역시 심플하고 깔끔한 구성입니다. 양쪽에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있으며 밸런스, 언밸런스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 중앙에 이 파워앰프를 스테레오로 쓸 것인지 모노 브릿지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커다란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로 순간적인 강력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며 듀얼 모노 구조의 내부 출력은 모노 브릿지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스테레오로 채널당 8옴에 135W, 4옴에 270W를 내며 모노 브릿지 모드로 했을 경우 4옴에서 550W까지 대출력도 가능합니다. 매우 심플한 구성의 내부가 오히려 더 신뢰감이 드는 것이 하이엔드 오디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가장 최단 신호 경로로 가장 순수한 증폭이 목표니까요.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가 고유의 음질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죠. 하지만 마크 레빈슨의 사운드는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마크 레빈슨이 있던 시절의 순 A클래스 증폭의 ML 시리즈와 넘버 20 파워앰프 등 뜨거운 열기의 음이 있었고 파워앰프로는 300 시리즈, 프리앰프로는 넘버 38부터 중립적인 현대적 빠른 스피드의 음을 추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음질은 어떨까요? 소스 기기는 5101 SACD 플레이어를 사용하였고 스피커는 B&W 802D4를 매칭하였습니다. 케이블은 해밍웨이와 텔레룸 Q 그리고 피니트 엘레먼트 오디오렉을 사용하였으며 전원 장치는 슈냐타 리서치 하이드라를 사용했습니다.
again. He's back in town again. I'll take him back again. One more time. Here we go again. The phone will ring again. I'll be a fool again. I will. One more time. I've been there before.
너무 중립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음악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마크 레빈슨 신형 앰프는 엄정한 중립적 음색에도 잃지 않는 음악성을 제일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원음의 순수한 증폭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겠죠. 하이엔드 오디오가 해야 할 역할과 덕목이 뭔지 충분히 고민하고 세심한 음악적 튜닝을 거쳐 만들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크 레빈슨 23.5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드는 마크 레빈슨을 만났다 할 정도입니다. 차가웠다 따뜻했다, 음악에 따라 변하는 온도, 예리했다 부드러워졌다 하는 질감 등등 음악에 따라 장르에 따라 화려한 변신을 계속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견고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구동력과 기민한 반응으로 스피커를 다스리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엔드 앰프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신형 마크 레빈슨을 꼭 리스트에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크 레빈슨 5206 프리 5302 파워 앰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